윤석열은 한 100일 좀 넘었는데 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네, 못 나올 거예요. 네, 평생 못 나올 겁니다. 예.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건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감옥이 네. 좋은 곳은 아니니까요. 예,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데 게다가 지금 이제 7월입니다. 네, 여름에 들어간다는 건 또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요. 냉방이 일체 없습니다. 선풍기는 있는데요. 네. 선풍기가 실내에 30도 넘고 그다음 실내 온도가 뭐 35도, 40도 이렇게 되면 네.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여름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겨울은 그래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네. 난방이 진행돼 가지고 저 영상 18도, 1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 냉방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어떤 인권운동가로서는 쌤통은 아니죠. 아니, 네. 그래도 벌은 받되 너무 비인간적인 벌을 안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윤석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원래 새 정부가 되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네. 감옥에도 냉방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윤석열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왜 제 마음 나도 모르게 갈피를 못 잡죠. 하여튼 극악한 범죄자도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니까요. 네. 선풍기도 하루 종일 트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시간별로 몇 도 이상이 되어야 틀어집니다. 게다가 또 몇 도 이상 돼야? 그리고 샤워도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도 이상이거나 이래야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그런데. 상태에서 지내는데 샤워도 매일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도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물 안 나옵니까? 물 나옵니다. 네. 샤워라는 건 이제 위에 샤워기가 있는 상태에서 씻는 거고요. 예. 물이 있는데 뺑기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변기가 있습니다. 쪼그려서 변기가 있고 그 변기 옆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샤워라고 얘기할 만한 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뭐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몸에 뭐 물을 껴안거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감옥의 현실은 좀 뭐랄까 후진적이다. 6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난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난방은 100% 해결됐죠. 난방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난방이 없을 때는 방에 얼음이 얼었죠. 그리고 창호가 지금은 이제 그 샤시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나무 창호였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난방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간방에. 어떤 식으로도 없어요.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온기가. 그러니까 이불 덮는 거 말고는 근데 그렇죠. 자기 체온 말고는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얼음이 얼면 좀 동사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동상을 입고 예전에 뭐 동사자도 나왔고요. 그래서 심지어? 네네. 일제시대 때 일제감정기에 많이 그랬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사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물론 옥사하지 않고 출소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내보내고 그래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들 많고 독립운동가 중에 옥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감옥의 폐해고 감옥의 나쁜 점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김대중 정권 때 좀 개선되고 그랬죠. 네. 아이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한테는 딴 분들은 좀 냉방을 보장해주고 윤석열 방만 좀 냉방이 안 되게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저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나올 일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사실 전에 듣기로는 아직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그 면회실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도 만나고 거기서 술도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 사실이 아닐 거 저도 법무부 통해서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라고 뭐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근데 뭐 그것도 포함해서 저는 수사 또 조사 대상이라고 보고요. 점검을 해봐야죠. 그런데 확실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가지고
감방이 5평 정도의 아주 큰 방이었어요. 5평이요? 네. 살만하네. 5평이면 다른 사람들로는 2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에 혼자 쓴 겁니다. 그렇죠. 지금 3평 정도 12명, 13명 들어갈 정도로 과밀 수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한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쳐요. 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건 뭐 그냥 개인이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파면된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경호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으로 받았던 교정상 처우는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5평 방에서 네. 0.75평 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거실 여럿이 함께 쓰는 방에 넣든지 해야 된다. 홍거실이에요?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 네. 예. 홍거실에 넣으면 뭐 볼만하겠죠. 예. 의외로 감옥 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가요? 근데 그 사람은 힘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면 막 군림하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똑바로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하고 고개 딱 조아리고. 그렇지. 그러나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전사위 문제로 막 조롱하듯이 기소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 자기가 힘쓸 때는 막 정말 군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몰아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일 때는 정말 비굴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뭐 감방에 가면 뭐 등치로 안 되기도 하고 주먹으로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감옥 경력으로 안 되기도 하니까 홍거실에 있으면 아마 얌전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무시해 왔고 그 범죄자 취급했던 사람들한테 좀 갈굼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뒤늦게 이제 인간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윤석열 그 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저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중적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김건희 얘기도 해보면 김건희도 곧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가죠. 근데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하루에 한 100만 원 입원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나 아파요. 수사 못 받아요.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하는데 김건희가 벌이는 건 2글자로 농성입니다. 농성. 농성이라는 게 보통은 힘이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과 뭐 저항하거나 또는 자본 권력과 싸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뭐 농성 중에 고공 농성 같은 것도 하잖아요. 크레인 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뭐 단식하면서 농성을 하는 단식 농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농성들, 약자들의 투쟁의 무기인 농성을 최고 권력자보다 더 위에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김건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병자다. 다른 건 다 잊어주시고 제가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특검이 와서 저를 무도하게 함부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체포하려고 그래요. 저는 불쌍해요.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의 지위를 국정을 농단하던 대통령 위에 있던 그야말로 아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V0 또는 V1 김건희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약자이고 게다가 병자이고 게다가 삐쩍 말랐고 권력도 없고 아주 불쌍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려는 꼼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피의자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뻑하면 권력자들이 갑자기 단식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전두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골목길 성명 발표하고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 통하냐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또 범죄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원칙에 따라서 김건희에 대한 단죄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화장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이것도 못 하잖아요. 얼굴 펴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 땡긴다고 그러는데. 당기는 수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그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여쭤보니까요.
그래도 요새 기술이 좋아서 예. 다시 병원에 안 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티고 살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살 수야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자기 이제 만족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 만족. 그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법정에 출두할 때 오미가며 촬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취해지는 모습이 코로나 세상에... 이후에 좋은 저게 생겼는데요. 예. 마스크라고요. 마스크가 됩니까? 요새, 아니 마스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컬럭 마스크 뭐 이런 거 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저는 환자니까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마약 의혹도 있습니다. 마약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마약을 네. 수입했다는 네, 의혹 네, 네. 나오고 있는데 밀수했다는 의혹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밀수겠죠. 마약을 가족 관련 설이 나오죠. 그것도 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김건희가 유관하게 드러난다면 지금 있는 그런 혐의들까지 더해서 김건희도 살아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고요. 예. 근데 특검이 기한이 짧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지만 네. 특검 수사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상화된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 앞으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곳에서 김건희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뭐 김건희 하기만 하더라도 아니, 숙명여대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학위를 취소한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총장이 학위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겠다 해서 총장 선거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가 기세등등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 기세등등의 상황이 너무 놀라운 게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도 기세등등한 거고요. 네. 파면된 다음에도 기세등등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예. 또 한덕수나 또 최상목을 통해서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걸 봤고요.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굳이 임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숙명여대도 뭐 학생들에겐 갑이겠지만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앞에서는 의릴 수밖에 없어서 네. 약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다, 동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숙명여대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가짜 논문, 가짜 학위도 취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정권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더 비겁하고 더 유치한 거는 국민대학이죠. 글쎄 말이에요. 숙명여대가 취소했으니까 우리는 자동빵 취소해요라고 나오는데. 아니 국민대에는 박사학위 논문도 필성인데 멤버 뮤즈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김건희의 범죄가 지금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수사기관도 이제 교체가 되고 형사 구조도 이제 개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해체되고 그러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사실은 나도 김건희에게 당했다. 그렇죠.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건희는 여러 건으로 동시에 처벌받고요. 중형을 선고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살아생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뭐 온갖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일찍 나오려고 애를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지금 단단히 걸렸어요.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예.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무기 쓰거나 사형수거나 사형수는 집행 안 하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형 집행을 우리가 97년 이후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네. 그대로 그 감옥에서 죽는 거죠. 예. 무기수 중에도 있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형 집행 중인 분들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형 집행 정지를 풀어주는데 뭐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 김건희 같은 경우 독방에 갑니까? 혼거방에 갑니까? 뭐 아마 독방에 보내겠죠. 네. 혹시 뭐 저기 얻어맞거나 혹시 그럴까봐. 뭐 그렇죠. 근데 혼거실에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왜요? 네. 홍보실에 가서 정말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뒤늦게라도 인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심우정 있지 않습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는 이 세상에 내란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검찰총장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붙잡아둘 사람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은 네. 검찰 개혁을 3개월 내에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을 풀어가는 그 속도감으로 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의 거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난파선의 천장인 거고 심우정의 관심도 배가 난파하느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고요. 배는 난파는 확실합니다. 배는 쪼개야 되는 거고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건 맞고요. 검찰은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심우정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안위겠죠. 내란 사태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그다음 검찰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혹시 수사에서 누구를 봐주고 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덤태기를 씌운 일은 없었는지를 앞으로 차분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 개혁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명백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고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건 국가 단위에서 백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건국 이래 검찰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잘못했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국가 권력을 잘못 썼을 때 그 종사자들은 신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끼친 악영향은 이렇게 많았다라고 저는 국가가 국민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심우정 결국 이제 검찰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이제 나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직은 잃게 되겠네요. 네. 예. 한 3개월 내로 한다고 하니까 심우정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심우정이가 그 위법한 근거로 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것도 처벌 대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네,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옛 상관이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윤석열의 신변을 챙기고 안위를 챙긴 거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 부당한 행위죠.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